미나상 건니치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020 수능 특강 일본어의 권혜영 인사드립니다. 자, 일본어를 수능을 보시겠다고 선택하신 여러분 아주 용기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자, 일본어가 그렇게 녹록한 과목은 아니죠. 네, 하지만 여러분의 어떤 뭐랄까요, 일본어에 대한 충성도라는 것에 선생님은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자, 수능이 60만인데요. 일본어를 보는 응시자 수가 몇 명이나 될까요? 네, 좀 비관적인 얘기부터 시작하는데 한 작년 기준 8,700명 정도 됐네요. 굉장히 적은 숫자죠. 많이 안 됩니다. 많이. 근데 그 상황에서 2등급 이상을 필요로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정말 1등급을 꼭 받아야 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런 어떤 이유로 해서 이 강좌를 선택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작년 1등급 컷은 44점입니다. 원점수 기준 44점이고요. 선생님 어디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점수부터 얘기하시나요? 가장 현실적인 것부터 얘기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2등급 컷은 40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50점 만점에 2등급 컷이 40점이면 어려운 거죠, 솔직히. 그죠? 네, 2점짜리도 있고 1점짜리도 있는데 40점이라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각오를 좀 다지고 일본어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왜 이렇게 어려워요? 뭐 이런 Q&A 달릴 때마다 원래 어렵단다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수능 일본어가 뭔지 좀 봐요. 수능 일본어는요, 문항수가 30문제예요. 그리고 40분 동안 풉니다. 50분 아니에요. 40분 동안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언제 시작하죠? 5교시면? 5시. 언수회 다 풀고, 사탐 풀고 막 거의 막 휘청휘청 할 때 애들 막 먼저 끝난 애들 먼저 가버리고 막 그런데 5시까지 앉아가지고 막 해는 지는데 춥잖아요. 11월이에요. 그때 막 밖에서 엄마 기다리는데, 네, 뭐 별 얘기를 다 하죠. 네, 그런데 5교시 때 기다려야 돼요. 5시부터 5시 40분 동안 전사하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런 시간에 제정신이겠습니까? 제정신 아니죠. 제정신 아닌데 문제도 어려워요. 자, 보시면요. 1점짜리가 10개고요. 2점짜리가 20문항입니다. 총 50점입니다. 자, 선생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비관적인 얘기만 하는지 다 방법은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 첩보 잘 보면 되잖아요. 자, 출제 유형은 이 4가지인데요. 발음, 철자, 어휘 1번부터 5번까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이어 문제, 뭐 어휘 문제 뭐 많이 나와요. 자, 문화는요. 6번부터 10번까지 5문제 나오고요. 자, 의사소통 기능은 11번부터 26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문법은 딱 4문항 27, 28, 20, 29, 30 이렇게 30문항까지 이렇게 구성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좀 짚어봅시다. 왜 수학에도 킬러 문항이 있잖아요. 뭐 21번 어렵고 막 그렇다던데 선생님 수학은 이제 손을 놓은 지 너무 오래돼서 뭐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러시아어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킬러 문항이 있어요. 자, 4번과 5번. 여기 4번과 5번 조심해야 되고요. 문화에서는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 좀 긴장하세요. 자, 그 다음에 A와 B의 대화문 중에 조금 이상한 빈칸 문제가 나옵니다. 빈칸에 알맞은 거를 골라라. 그 다음에 아이고 이게 이제 의사소통 기능이고요. 문화 문제에서는 없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예, 다 맞습니다. 네, 문화 문제에서 틀리면 뭐라고 해야 될까? 안타까운 아이, 체력이 없는 아이. 자, 있는 대로 문장이랑 그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말을 알맞은 거 골라라 뭐 이런 내용. 자, 문법은요. 이 4개 중에 2개는 어렵고 2개는 쉬워요. 2개는 뭐 굉장히 간단한 활용이거나 뭐 이런 게 나옵니다. 보통 30번은 항상 어려워요. 네. 대놓고 어렵습니다. 뭐 모르는 것도 나와요. 선생님도 막 맞고 즐거워하는 그런 문제. 자, 그 다음에 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는 진짜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 중에 하나. 그럼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6개가 틀리겠네요. 그러면 2등급 안 나오네. 어쩌지? 자, 그리고 나머지는 쉬워요. 근데 이 6개를 다 섭렵을 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까 합니다. 수능 특강을 열심히 보면 이 6개 중에 3개는 맞아요. 그러니까 3개는 틀릴 수 있지만 3개는 다 커버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3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어떤 응용력과 감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것들은 기출 문제까지 풀어서 다 마무리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수능 특강 OT고요. 선생님은 이 OT를 통해서 이 조금 어려웠던 킬러 문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잡아드릴까 해요. 유형도 좀 설명해 보면서. 자, 수능 특강 교재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책을 통해서 알 수 있겠네요. 176페이지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92페이지까지였어요. 그럼 확 줄었네요. 자,
그러면 책이 줄었다고 내용이 줄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반복된 내용들만 좀 추스려낸 것 같아요. 추려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문이 5페이지, 20강이 160쪽이면 한 강이 8페이지라는 거네요. 네. 그렇구나. 그 다음 기본 어휘가 11쪽이, 원래는 이게 11쪽이 아니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3장 반, 즉 7페이지였는데 이게 늘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글자 크기가 좀 커졌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행간도 있고 해서 좀 편하게는 보이는데, 반면 쪽수가 많아지니 막 되게 어휘가 많은 것 같은데, 선생님이 세어 봤나요? 나 모르겠는데 952개?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쪽 950여 개라고 할게요. 그럼 한 1000개가 조금 안 되는 그 정도가 기본 어휘입니다. 자, 유형학습을 보면요. 유형학습 1에 2개의 지문 A, B 이렇게 있고요. 뭐 방송 안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꼭 대화문만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유형학습 2번째에도 또 A 1과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본문 지문이 독립적인 게 4개가 주어지죠. 이 4개가 주어지는데 요 안에 있는 많은 표현들, 어휘들 잘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한 페이지로 어구풀이로 해서 정리를 해요.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2페이지였단 말이죠. 근데 어구풀이가 이번에 확 줄었어요. 그래서 얇아졌어요, 책이. 수능 포인트는 2페이지 똑같고요. 그리고 이 수능 포인트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1강부터 정리해 드리니 1강이 거의 OT 수준일 거예요. 어떻게 공부해라 라는 걸 제대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OT 들으시고 1강 바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수능 범위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이 아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Q&A 보면 선생님 제가 뭐 히라가나밖에 모르는데 이 수업 들어도 돼요?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선생님 솔직해요. 이거는 지금 개념 강좌가 아니기 때문에 히라가나를 알고 들어와서는 갑자기 본문이 쏟아지는데 못 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 일본어 2를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학교 교육과정에서 선택을 한 친구들이 본다고 가정하고 수능 특강을 시작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일단 수능 포인트를 섭렵을 하고 난 다음에 접근을 하면 좀 쉬울 수는 있습니다. 그 내용을 1강에서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능 실전 문제는 10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떨 땐 9문제, 어떨 땐 12문제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거니까 한 3페이지에 걸쳐서 문제 꼭 푸셔야 됩니다. 이게 모의고사랑도 이어집니다. 되게 비슷하게 나와요. 진짜 비교를 나중에 해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나왔어?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꼭 푸셔야 된다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한 강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수능 특강 교재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설명을 조금 해드리고요. 작년과 비해 달라진 내용들 기본 어휘 똑같습니다만 페이지만 늘었어요. 자, 수능 특강 강의는 어떻게 구성했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총 25강좌를 준비를 했어요. 20강좌는요, 교재 해설을 갑니다. 교재가 20강이니까 해설도 20강. 그리고 나머지 5강이 남잖아.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를 고민 끝에 5강을 어떻게 설정을 했냐면, 사실 특강만 조금 뽑아 듣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들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특강부터 뽑아 듣는 게 좋을 것 같은데, 1강은 OT, 거의 OT입니다, 이거. 거의 OT 강좌예요. 왜 OT 강좌예요? 선생님 OT를 그렇게 열심히 들어서 뭐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목차를 읽습니다. 제목을 봐요. 자, OT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문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전체적인 파악을 할 수 있어요. 도대체 내가 뭘 공부하지? 어느 만큼 공부해야 되지? 어떻게 공부하면 되지?가 들어있는 것이 이 1강 수능 포인트 강좌이기 때문에 수능 출제 유형과 그 다음에 어떻게 교육과정 어휘를 공부할 것인지, 그리고 수능 포인트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가 얼마만큼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특강 1부터 추천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동사의 주요 표현입니다. 이것은요, 교재 7강의 수능 포인트 반쪽이에요, 반쪽. 근데 이게 너무너무 거창한 노다지 밭인 거예요. 계속 나와요, 문법 문제에도. 그래서 이거는 좀 해줘야겠다, 안 되겠다. 한 페이지짜리지만 한 강으로 구성하자! 그래가지고 유형 별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선생님이 그 주요 표현만, 관용 표현만 쭉쭉쭉 넣어봤어요. 하도 많이 틀리니까. 그래서 요거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건 좀 기초입니다. 특강 3번째는 활용이에요. 도대체 활용이랑 뭐지? 이용사 활용, 나용사 활용, 동사의 활용은 도대체 어떻게 돼 있지? 그럼 보면은 수능 포인트가 교재 8강에도 걸쳐 있고 9강에도 걸쳐 있고 10강에도 걸쳐 있고 14강에도 걸쳐 있는 이 수능 포인트를 한 강에 몰아가지고 활용이란 이런 거야! 라면서 보여주는 강좌를 특강 3번째에 구성을 했으니까 그리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째는 뭘까? 4번째는 사실 2번째 했었던 동사의 주요 표현과 이어지는 강좌일 수도 있는데요. 동사의 주요 표현은
동사가 어떤 식으로 관용편으로 이루어져 있지라는 게 2강이라고 한다면 그 2강에서 연결되어서 이 동사에는 이런 조사를 써가지고 관용편을 하던 대로 연결이 돼가지고 조사에 1, 2가 나와 있고 특히 2 같은 경우에는 가정형 주사, 토바, 타라, 나라 같은 거 나오니까 그때 좀 너무 설명이 많아요. 이 내용이. 그래서 요것들이 다 어디에 나오냐면 27, 28, 29, 30 이 중에 요 문제가 안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뭐 거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 문제를 섭렵을 해야 이 문법 문제 하나를 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6개를 틀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2개만 건져도 어디예요. 그죠? 자, 그러면 뭐 2등급은 나오는 거니까 나머지 거는 이제 공부하면 풀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자, 마지막 특강은 어떤 것이냐? 자, 22강에 이제 문화를 넣었습니다. 자, 문화가 이제 교재 18, 19, 20강에 일상생활 문화, 의식주 문화, 연중 행사, 언어 문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요 내용들을 좀 그림도 보여주면서 좀 편하게 극장식 관람 뭐 이런 거 편하게 이제 좀 공부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특강 5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본어 수능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공부량이 많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공부를 일본어 때문에 다른 공부를 못했다 이런 정도로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금야금 어휘를 외우시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을 들으시면서 잘 정리해서 지속적으로 달려가신다면 우리가 2020 수능 어렵지 않게 좋은 결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해 봅니다. 자, 올해도 한번 여러분 다 같이 간바리마쇼! 파이터!